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시장이 뜨거운데요. 미국 대선 상황이 우리 시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노우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트럼프 혹은 이제 대선 후보가 이제 얘기를 했던 이제 과거를 비추어 봐서 이제 지금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책 관련돼서 이제 말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이전의 발언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일단은 무조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전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쪽을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겠다. 그다음에 혹은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부분 사이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정책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대선 후보가 돼서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면 내가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의 입에 굉장히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도현 가이드님께서는 수혜주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트럼프 수혜주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방산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트럼프 후보가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군인을 지원하는 등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의 어떤 외교의 기조가 다자주의 또는 개입주의에서 고립주의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유럽 국가들은 이 방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산 섹터가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트럼프 관련주로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현재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대북주들도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현재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수혜주들은 미국 대선까지는 일단 쭉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변동성이 클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지금 국내 시장은 너무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이든 후보에서 다른 후보로 교체가 된다고 한다면은 좀 약간 급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우민 가이드님도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피격 사건 이후로 이제 갑자기 이제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그런 기대감이 몰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다음 달에 열리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바이든 대선 후보가 아니라 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면서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모인다면은 또 그분에 대한 관련된 정책주와 이제 수혜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7월 한정되어 있는 트레이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8월부터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가 이전까지 얘기했던 이제 정책 같은 것들을 이제 털어버리고 뭐 새로운 얘기를 한다라면 또 새로운 수혜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수혜주는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그럼 두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은 두산그룹입니다. 두산그룹이 지난주에 지배구조 개편을 깜짝 발표하면서 관련주의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꼽힌 로봇 사업 관련주들이 들썩이기도 했었는데 지배구조 개편, 이것도 내용이 좀 복잡해서요.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고 관련해서 전략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도현 전문가님,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핵심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바켓을 두산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두는 것이 이번 지배구조의 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두산그룹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서 이 두산바켓이 축적한 고객망과 그리고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이 성장 동력인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의지를 좀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좀 문제점도 있어 보이는데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이 9조 7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 정도의 알짜 기업입니다. 반면에 이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이 530억 원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92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성장성이 더 크고 시가총액도 더 크긴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벨로 기조에 봤을 때 이런 지배 구조의 개편은 타당하지 않다는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두산바켓의 주주들이 낮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과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보다 적은 주가 비중은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두산 지배 구조 개편에 어떤 자초 가능성도 저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최근 지배구조 개편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왔던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변동성은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이시고 노은민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이 이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번 이슈의 핵심은 이제 두산에서 이제 우리의 미래는 이제 로봇이야라고 이제 선언한 거랑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산 이 핵심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사이에 이제 두산 바켓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제 좋지 않은 이슈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주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레드 카펫이 깔렸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적자 기업인데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하는 속도가 물론 뭐 올해 내년이면 흑자 전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두산 로보틱스에서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이제 강화하는 것이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더 결과치로 나올 때 훨씬 더 주가 상승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만렙 주식의 선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은 조선주입니다. 조선 업황이 최근에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정도로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주도 늘고요. 신조선가 지수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조선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노우민 가이드님 그동안에 조선주 굉장히 좋게 봐주셨잖아요. 네네. 지금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난 방송과 지지난 방송 조선업 계속 얘기하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제 조선업은 실적이 스스로 이제 돌아오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그 조선업을 배를 만드는 게 단순히 한 달, 두 달 뚝딱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배를 만들어내는 이제 수주가 이어지면서 실적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고 아마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조선업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HD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MRO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 글로벌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문을 열었고 인도 역시도 이제 국영 해운사를 설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선을 보유하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컨테이너선이 이제 보유를 하려면 새롭게 이제 만들어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수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계속해서 좋게 봐주시고 있고요. 김도영 가이드님은 조선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국내 조선주가 지금 주가와 실적이 모두 상승하는 슈퍼사이클이 3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상반기에는 LNG 운반수 발주가 좀 많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컨테이너선 운임의 고공행진 그리고 상위 회원사들의 친환경 투자의 지속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이 컨테이너선 발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조선 이 빅3의 합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의 추정치는
3,969억 원으로 이는 전분기 대비 무려 36%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HD조선해양은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역시 지금 현재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랑 또 연결해서 조선 기자재 섹터도 최근에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HD 한국조선해양이 그 STX 중공업 인수 소식이 또 있었잖아요. 네네. 기자재 섹터는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제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업 기자재는 이제 조선업이 상승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부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이제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보시면은 조금 약간 지난 이슈이긴 하지만 이제 영일만 해운 그 이슈가 더불어 가지고 조선업 같은 경우 이제 뭐 밸브라든지 혹은 이제 기자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역시도 조선업 큰 대형주의 이제 실적들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작은 종목들의 실적들도 차차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주목해 볼 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주 업황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마지막 만렙 주식의 선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시프트업입니다. 하반기 IPO 대여죠. 시프트업이 지난주에 상장하자마자 단숨에 게임 업종 시총 4위, 대형 게임사로 올라서면서 지금 업계 지각 변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시프트업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게임 업종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노은미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시프트업이 이제 하나의 상징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상징이냐고 생각하냐면 이제 특히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의 구조조정과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성 아이템 관련 문제로 굉장히 많은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이제 조정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크래프톤부터 이제 NC소프트 이제 대표적으로 뭐 넷마블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상장한 이제 그 시프트업까지 전체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주가가 부양할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프트업을 좀 이제 구체하면 2대 주주가 이제 텐센트인데 그만큼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는 점에서 아마 중국 진출이 2대 주주가 텐센트인 점도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저 앞으로 조금 이제 그 시프트업 개인적으로 이 주가 자체가 좀 이제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어느 선 자체에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확인된다면 우상향 정도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프트업을 시작으로 게임 업종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김도현 가이드님은 지금 시프트업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게임 업종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을 하면서 시총 4위로 안착을 하고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고평가 지속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이 시프트업의 니케의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올해 시프트업의 1분기 매출에서 니케의 비중이 무려 97%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니케가 시프트업이 더 좋아지려면 이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4월 달에 출시한 스텔라 블레이드의 흥행 여부와 그리고 이 니케의 매출과 이익 규모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앞으로 시프트업의 주가를 좀 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저평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전에 제가 만렙박 주식에서도 게임 업종을 한번 선택을 했었었는데 아직도 크게 주가가 많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